시사 직배송이 배송해드릴 두 번째 코너입니다. 핫이슈 바로 배송 핫바. 오늘은 김 총장님이 준비하셨네요. 네, 오늘은 어묵의 주 원료죠. 네. 바다, 바다. 해양 이야기인데요. 지난 13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겠다는 아주 놀라운 전 세계가 깜짝 정말 놀랐어요. 놀란 올자의 그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네. 오늘 이것이 핫이슈 바로 배송의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당장 제 주변만 해도 생선 먹어도 돼? 네, 라고 묻는 분 많으시잖아요. 올해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1년째 되는 회의인데요. 아, 그래요. 일본은 뭐 잘 처리하겠다라는 말은 못할망정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일본의 의도대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하면 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믿을 수가 있는 건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 해양 방류 발표 먼저 관련 화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10년 전 일본 열도를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 그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경납고가 폭발했습니다. 사고 이후 핵연료의 냉각수, 지하수와 빗물 등이 원자로나 지하 오염수와 접촉하면서 방사능 오염수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폐로 작업이 시작되면 더 위험한 방사능 오염수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오염수의 일일 발생량은 140톤. 지금까지 무려 125만 톤이 발생했는데 이는 올림픽 수영 경기장 600개에 해당합니다. 저장 공간은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두 번의 정화 작업을 거쳐 2년 후부터 방류하겠다는 일본. 해양 방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処理水の処分は福島第一原発の廃炉進めにあたって避けては取れない課題であります。海洋放出が現実的と判断し 2023년부터 방류 계획이 발표된 후쿠시마 1호기의 오염수. 현재 125만 톤에서 2년 후면 137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처리해야 할 고농도 오염수가 늘어난다면 방류 기간 역시 30년이 아닌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방류 계획이 발표되자 후쿠시마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발표 당일 후쿠시마 현청 앞에 결집한 주민들. 潜水延々と30年も流されたらもう福島県の漁業の未来はなくなってしまう。 후쿠시마 주민들은 지난 10년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取り返しのつかないことをしてしまうことになるんですよ。もう人類最大の公害ですよ。核汚染っていうのは。 일본 어업협동조합협회 역시 일본산 수산물의 판로가 막혀 어업에 괴멸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반대 의사를 밝혔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해양은 안전할까? 독일 헬레몰츠 해양연구소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이 오염수가 편서풍을 따라 동쪽으로 확산되고 200여일 후엔 제주도, 1년이면 동해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민들의 걱정과 불안도 커지면서 곳곳에서 반발과 해상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민들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당시 수산물 소비 위축을 겪은 터라 걱정이 더욱더 컸습니다. 1년 안에 저희 해안 쪽으로 오면은 저희 사람들이 수산물을 안 사 먹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 모든 생계가 끊기는 거죠.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규탄과 반대 시위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염수 해양 방류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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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해류의 흐름을 모두 다 알지 못하고 해류는 전 세계 바다에 도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수가 방류되면 전 세계 바다로 퍼져 나가는 것이죠. 아무도 안전을 확답할 수 없는 방사능 위험. 주변 국가의 교감 없는 일본의 독자적인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지금 해양 생태계와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어민들이나 환경단체들은 일단 너무 위험하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예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요. 뭐 해양 방류를 해도 우리 해역까지는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오랫동안 원자력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입니다. 원자력 정책 전문가 일본 마쓰야마 대학의 장정호 교수님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정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사집배송입니다. 자, 교수님 2023년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다. 이게 이제 일본의 발표였잖아요. 일단은 우리 어민들과 국민들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데 피부로 느끼시기에 현지의 일본 상황은 어떻습니까? 분위기라던가. 현재 일본의 전국 방송이라든지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 해양 방류 문제는 거의 현재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후쿠시마 지역 특히 어민들을 중심으로는 아주 반발이 심합니다. 네. 특히 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2015년 8월에 일본 정부 그리고 도쿄 전력이 이 어민들에게 앞으로 어민들의 동의가 없는 한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구두 약속을 해왔고요. 네. 특히 도쿄 전력의 사장은 그 내용을 문서로 제시를 한 정도입니다. 국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네네. 반발이 아주 심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길래 일본은 방류가 안전하다고 하는 걸까요? 어떤 과정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처음에 기름을 빼고 그다음에 염분을 빼고 그리고 나서 아주 강한 방사성 핵종인 세슘이라든지 스트론튬을 일부 제거하고 나서 네네. 최종적으로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알프스 기계를 거쳐서 현재 부진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을 바닷물로 100 내지 1700배 정도로 희석해서 방출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현재 방침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방류 예정인 오염수가 정말로 삼중수소만 있는 건가 이런 문제예요. 이 오염수에 다른 어떤 위험 물질은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아유, 예. 세슘이라든지 스트론튬이라든지 프로토늄 같은 합계 64가지의 방사성 핵종이 있습니다. 네네. 처음에 2017년까지는 삼중 수소를 제외한 예. 당시에는 62 핵종이 배출 기준치 이하가 되면은 방출을 하겠다. 그 방침을 내부에서는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네. 이 62가지의 핵종도 알고 보니까 네. 배출 기준치의 최대 2만 배까지 되는 것이 약 71% 전체 그 기준을 초과한 물건들이 네네. 71%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2018년도에 신문에 의해서 폭로가 되었습니다. 아, 세상에. 네네. 그리고 탄소 14라는 물질이 있습니다만은 예. 이것도 알프스라는 기기로 제거가 안 됩니다. 아우, 그렇구나. 이 자체도 겨우 작년에야 되어서 도쿄 전력이 이런 물질이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아, 이 오염수에 들어가는 삼중수소 정도는 안전하다. 또 이게 좀 일본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안전은 괜찮은 건지도 궁금해요. 삼중수소의 경우에 안전하다. 이것은 비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은 이런 기준을 정한 것은 국제방사선 방호협회라는 ICRP라고 그럽니다만은 네. 이들이 50년 전에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 네. 국내의 원자력 추진파들이 이야기하는 10일이 되면은 소변이라든지 땀으로 삼중수소는 배출이 되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다.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몸속에 들어오는 삼중수소 수소 중에서 약 3에서 6%는 우리 단백질이라든지 지방과 결합이 되어서 유기결합형 삼중수소라는 다른 또 특이한 그 삼중수소를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은 몸속에서 200일 내지 500일까지 체제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일본 정부 내에서도 5가지 정도의 안을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첫째가 지청 깊은 곳에 주입을 한다든지 네. 대기로 방출을 한다든지 5가지를 했는데 가장 비용이 싼 해양 방출을 선택한 겁니다. 가장 비싼 지청 주입에 비해서 약 180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선의 처리 방법은 어떤 안인지 궁금합니다. 저장 탱크를 지을 부지가 적다면은 다른 곳에 옮기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남쪽에 약 12km의 도쿄 전력의 제2원전 부지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도 탱크를 만들어서 옮길 수가 있고요. 북쪽에 원전을 건설을 하려고 그러다가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포기한 땅이 또 아주 넓은 데가 있습니다. 아. 그쪽에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들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일본이 이렇게 그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가 좀 더 강력하고 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대로 좀 조치가 좀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작년에 정부 종합 데스크 팀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발표를 했다고 그러네요. 영향이 있습니다. 국내의 핵공학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자료를 또는 판정을 한 것 같는데요. 핵공학자는 전문이 아닙니다. 원자로 내의 한 분야의 전문가일 뿐이고요. 이런 문제, 특히 오염수 문제는 세포학이라든지 해양학, 수산학 이런 사람들이 전문입니다. 교수님, 그 원전 사고가 터진 후에 일본이 다른 나라의 조사를 맡고 있잖아요. 혹시 믿고 검증을 맡길 만한 기구나 단체가 있을까요? 하나의 제안을 한다면은 동북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이런 쪽에서 국제 공조로서 조사단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일본이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참가하고 국제기관도 참석하는 그런 식의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저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자세히 들어보니까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네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될 것들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국제 공조로서 대응을 하는 의거적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두 번째는 정부 지자체가 국내 수산물이 일본하고는 다르게 안전하다는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일본 국내에서 허가 금지 가처분 소송이라든지 또 방출이 되었을 때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본 국내의 법정에서 일본 주민들과 함께 제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책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바다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두의 것이고요. 다음 세대의 것입니다. 그 책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장정호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전문가들도 안전을 장담하지 못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잠정 조치 등을 포함해서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안 변호사님, 잠정 조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 잠정 조치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조치를 해놓은 가처분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염수 방출을 막기 위해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몇 년 길게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2023년에 방류를 한다고 했어요. 소송은 진행 중인데 오염수가 방출이 돼버리면 그 소송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방류 결정, 방류 계획을 보류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잠정 조치입니다. 1993년에 러시아에서 핵폐기물을 동해에다 버린 적이 있어요. 이때 일본에서 좀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고 그러면서
핵폐기물 육상 처리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한 바가 있거든요. 네. 일본이 이번에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앞서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국과 함께 협의하고 네. 함께 조사하고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바다는 우리가 주인이고 함께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게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논란, 우리뿐 아니라 미래 세대 안전을 위해서도 시사직배송에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시사직배송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배송 어떠셨어요?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은 가깝게 그리고 몸은 멀리 그렇게 함께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일본이 주변 나라들한테 조금 더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면 뭐 마음대로 방사능 오염수를 버린다 이런 네. 말도 안 했을 거고 네. 코로나로 좀 힘들어하는 그 의료진들 조금 짠하다는 마음을 좀 더 가졌더라면 우리가 마음대로 놀러 다니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아, 맞아요. 예, 짠한 마음, 미안한 마음 이런 마음을 조금씩 키우는 게 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짠한 마음은 애틋한 마음으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배송 착한 배송에서는 온정, 나눔, 세탁, 봉사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저희 배송은 여기서 오늘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께 따끈한 시사 직접 안방까지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